단지님들 신여사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지금 태국은 락다운에 민주화 운동에 정말 너무 속상해요. 하루빨리 평화로운 태국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드디어 오늘 신여사의 첫 번째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혼자 질문을 다 정리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단지님들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 11분의 단지님들이 채택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단지님들도 너무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첫 번째, 임빛나님께서 고국에 대한 향수병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달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채택되셨습니다. 향수병은 국제결혼에서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통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유가 없이 오는 병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시간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취미생활로 하는 피아노든 그림이든 공부든 어느 시간이든 정말 집중을 하면서 하면은 그나마 잡생각, 향수병이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해봤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김연아 선수의 영상을 봤는데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했던 모든 영상을 다 봤는데 거기에서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경기 영상을 본 순간 내 자신이 지금 타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는 모든 힘듦과 역경을 극복하고 정말 그 자리에까지 서서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와 대단한 그런 원동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타지에든 어디에 있든 꿋꿋하게 잘 살아나가야겠다 라는 큰 원동력을 받았어요. 용기와 힘과 말로 설명하지 못할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향수병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 한번 유튜브 들어가셔서 김연아 선수가 있던 경기 영상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신여사가 말했던 부분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은 못했지만 어떤 부분을 제가 얘기했는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향수병이든 어떤 힘든 상황도 다 극복하길 바래요. 지금 코로나도 열심히 극복합시다. 화이팅! 그리고 두 번째는요. 김수현님께서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단지님들 중에 김수현님이 너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만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많은 수현 단지님들이 메일을 주셨는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네, 김수현님. 태국에서 살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궁금합니다. 네, 태국에서 살면 좋은 점. 좋은 점은 늦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시간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늦어도 뭐 그냥 네?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혼자 마음 졸이고 어떡하지 늦었는데 중요한 약속이든 뭐 어떤 뭐 스케줄이든 늦어도 괜찮아 말뺄라이라고 태국어로 It's okay 괜찮은데 다 괜찮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태국 사람들은 날씨의 환경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느리다고 좀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여유로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1년 4계절이 아니라 그냥 한 계절, 여름만 쭉 있다고 생각하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냥 뭐 여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이 됐는데 태국에 오면, 태국 아니고 다른 동남아를 가더라도 왜 이렇게 느려? 나 미치겠어. 답답해. 이러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살다 보니 이게 그냥 느린 게 아니라 여유로운 거구나. 마음에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뭐라고 막 재촉하고 막 뭐라고 하고 왜 빨리 안 해 해봤자 그냥 저만 바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신여사도 그냥 말빨라이 괜찮아, 괜찮아, 약간 천사가 된 기분? 그리고 또 쇼핑몰 백화점이 밤 10시까지 열어요.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뭐 8시면 닫고 하는데 밤 10시까지 쇼핑을 할 수 있대요. 정말 놀랐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백화점 안에 입점된 은행, 병원, 클리닉, 뭐 치과 이런 곳은 다 열어요. 일요일도 다 열어요. 일요일도 저녁까지 다 영업을 합니다. 다 진행이래. 이게 가끔 태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한국어가 좀 이렇게 헷갈려요. 다 병원, 은행 모든 것이 다 진료를 합니다. 병원도 진료를 하고 은행도 열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일요일에도 아무 때나 그냥 은행 업무 보러 가도 되고 병원을 갈 수가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래도 쿤서방이 있어서겠죠?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정말 일단 차가 너무 막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떨 때는 차를 버리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고 싶어요. 태국에는 납장이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택시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이유를 제가 살면서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태국에는 엄마데이, 아빠데이가 각각 따로 있어요. 한국은 어버이날만 있잖아요. 보통 30분이면 갈 거리를 제가 아빠의 날, 태국 아빠의 날 3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죠. 그냥 차 안에서 3시간 있었어요. 그냥 차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가끔은 차에 항상 물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차 타기 전에 화장실을 꼭 가야 돼요. 지금은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천천히 슬로우로 진행돼요. 답답하죠.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그러나 뭐 이 또한 지나가리. 네, 그냥 늦게 하고 느리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이 아니니까 태국이니까 또 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와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과 성향이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답답하긴 했죠. 그리고 사실 제일 힘든 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죠. 왜냐면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제가 태국에 와서 친구를 만나고 뭐 사회생활하고 어울리고 놀려고 이렇게 시집을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쿤서방 친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친구가 없어요. 그게 사실 너무 외로운데 이 또한 제 몫이죠. 네. SJK님이 태국에 살면서 문화적 충격, 한국과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딱 하면 떠오르는 거요. 히? 하고 주셨는데 있습니다. 쿤서방과 신여사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극장에 갔는데 영화 상영 전에 갑자기 무슨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구강 참가였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일동 기립하고 구강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더라고요. 동작뿐만 아시죠?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근데 이를 어길 시 왕실 모독죄가 성립이 된대요. 근데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길을 가다가 마트를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지? 순간 다 길을 가던 모든 사람이 동작 그만.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잠시 동작 그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이를 어길 시 또 잡혀간다고 하네요. 하루에 아침 8시 그리고 저녁 6시 하루에 2번 이렇게 애국가가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제일 가장 쇼킹했던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보기에 괜찮지 않은 상황인데도 괜찮대요. 예를 들면 신여사 신혼집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관리업자가 3달이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2달 더 5개월이래요. 그래서 5개월이면 된대서 5개월. 그리고 또 갑자기 8개월. 그러더니 또 갑자기 1년. 그리고 또 갑자기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서로 계약을 해서 서로 다 진행된 합의하에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개월이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진짜 이거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쿤서방의 행동이 너무 더 신기했어요. 빼뺄라이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막 우라통이 넘치죠. 근데 괜찮대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너무 막 답답했어요. 근데 그냥 문화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타일랜드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기 사는 많은 분들은 어메이징 이후에 정말 어메이징하기 때문에 어메이징 타일랜드라고도 하지만 정말 우와 어메이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메이징 타일랜드잖아. 이런 얘기를 종종 한국 사람들은 하곤 합니다. 네, 메텔라이 괜찮아요. It's okay. 괜찮아. 다 괜찮아. 다 좋아요. 어떻게 보면 참 불평 불만이 없고 그냥 순리대로 그래요. 뭐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It's okay. 베이비 은디님이 국제결혼 부부관계 좋은 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국제결혼 관계 좋은 법은 사실 뭐 딱히 무언가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국제결혼이든 부부 결혼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크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지면은 벽이 없어지면은 막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그러면 조금 더 상대를 리스펙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약간 틀림이 아니라 나랑 좀 다름이라고 인정을 하다 보면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관계든 이렇게 딱히 문제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산다는 그 자체가 사실 어렵긴 해요. 노력해야죠. 서로가 노력을 꾸준히 너만 하면 안 돼. 나도 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너만 해, 나는 못해, 이건 안 돼요. 서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나라가 더우니까 금방 지칩니다. 오늘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아까 막 조그만 벌레들이 계속 날아다니더라고요. 윤희민님, 친정 부모님께서 태국을 방문하신다면 모시고 가고 싶은 곳 추천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하는 곳인데요. 태국의 몰디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강 위에 떠있는 수상 리조트 호텔. 플로트 하우스 리버 콰이인데요. 콰이 강 위에 한 채씩 리조트 호텔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강 위에 강줄기로 이렇게 리조트들이 다 강변 위에 떠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요. 무엇보다도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힐링하기에 최고고요. 프라이빗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식당 다 음식 가능해요. 레스토랑들이 너무 음식도 맛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휴식을 하면 돼요. 휴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끼리도 탈 수 있고요. 수상 레저도 되고요. 뭐 물놀이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정글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너무 좋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료화면. 네, 한번 꼭 가보세요. 랄랄라 랄랄라님께서 남편분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외국 남자의 결혼은 더 고민 많았을 것 같은데 결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정말 전 이 질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하고 날짜까지 다 거의 잡혀진 상황에 중국 활동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했어요. 결혼이냐 중국 활동이냐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아직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자는 아직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연애 중인 건 맞지만 잘 모르니까 내 인생을 다 이 남자한테 올인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쿤서방에게 물어봤죠. 오빠, 나 중국 활동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하게 되면 중국에서 몇 개월 활동을 해야 돼. 그럼 우리 결혼은 좀 더 늦어질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혼 준비가 다 진행이 되고 얘기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이기적으로 너 생각만 해. 어르신들도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쿤서방에 돌아온 답변은 주아야, 그러면 내가 날짜를 부모님께 다시 물어보고 여쭤보고 변경을 해볼게. 주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 남자 뭐지?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지? 정말 살면서 볼 수 없는 캐릭터인 거예요. 아니, 내가 상대방이었어도 안 되지 라고 할 텐데,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정도의 당찬 남자는 나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남자는 살아도 되겠구나.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했었더랬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태국 방콕에 살고 있답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소해피님, 쿤서방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모님표 한국 음식 3가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쿤서방은 한국 음식을 너무 사랑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에도 한국을 자주 왔었대요. 그래서 뭐 남산타워부터 남이섬부터 에버랜드부터 뭐 스키장부터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없을 정도로 저보다 더 많이 다녔더라고요. 네,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표 음식은 소갈비, 제육볶음, 굴비구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뭐 닭도리탕부터 닭갈비부터 정말 뭐 생선조림부터 못 먹는 게 없어요. 너무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안녕님. 또 이렇게 비슷한 아이디의 단지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 영아님도 감사드려요. 안녕님, 해외여행을 가도 민감한 사람들은 물갈이를 하잖아요. 물이 안 맞아서 며칠 고생하는데 신여사님은 처음부터 잘 맞으셨나요? 네, 안 맞았습니다. 처음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시다시피 태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석회수물이에요. 그래서 꼭 잘 닦아야 하는데 뭐 이렇게 접시나 유럽 같은 거 설거지 한 후에 닦아놓지 않으면 다 그릇에 하얗게 석회수가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민한 분들은 막 이렇게 뒤집어질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초반에 알러지가 너무 심하게 와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피부과를 갔죠. 피부과를 갔는데 그냥 비타민 약을 주는 거예요. 이걸 먹으래요. 저는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사를 맞던지 이 가려움증과 이렇게 기타 등등등 뭐 약을 주던지 그냥 비타민 약을 딱 주더니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해요. 태국에서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대학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을 가서 의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고 엉덩이 주사가 아닌 혈관에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여행을 하실 때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물갈이 하는 분들은 꼭 한국 피부과에서 알러지 약을 처방 받으셔서 여행을 가세요. 정말 한국이 보험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신여사는 집에 물탱크에 샤워 필터기를 설치를 했어요. 아예. 그래서 정말 지금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대신 너무 좋은 게 요즘에는 샤워 필터기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그냥 샤워 필터기 교체해서 사용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집이 아니라 다른 여행을 가거나 어디에 갈 때에도 항상 샤워 필터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얼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샤워 필터기로 해서 샤워를 하고 세안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꼭 한번 정제수가 없으면 먹는 물 알죠? 먹는 물로 솜을 묻혀서 얼굴을 한 번 더 이렇게 화장솜으로 닦아줘요.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크리스탈 키 님이 태국 남자들 성향이 한국 남자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태국은 여자가 70%, 남자가 30%예요. 그래서 태국 남자들은 바람둥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살아보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남자는 다 착한 사람은 착하고 못된 남자는 못되고 케바케예요. 네, 대신 제가 느끼기에는 태국 남자들은 한국 사람보다 좀 스윗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섬세하고 더 약간 이렇게 달콤한 스윗함, so sweet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얘기를 하자면 딱히 뭐 태국 남자라고 해서 뭐 이게 좋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딱 그건 것 같아요. 리나 loves you 님이 가끔 일하러 한국에 오실 때 그동안 쿤사마님은 태국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시나요? 그럴 때마다 서로 보고 싶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가끔 신여사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쿤서방이 한국으로 날라옵니다. 3주에 한 번, 정말 자주 옵니다. 그리고 그 제외한 시간은 그냥 요즘에 너무 영상통화 잘 되잖아요. 그냥 영상통화 틀어놓고 그냥 각자 할 일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다. 그럼 밥 먹는다. 남편은 회사다. 2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한국이 태국보다 2시간 빨라요. 그래서 한국이 저녁 시간이면 태국은 아직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남편은 회사에서 그냥 영상통화 켜놓고 저는 집에서 저도 그냥 켜놓고 그냥 밥 먹고 알아서 할 일 해요. 연애했을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드디어 11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영준님께서 주아씨를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어떤 태몽을 꾸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엄마한테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돌아온 엄마의 답변은 기억이 안 나. 잘 좀 생각해봐, 엄마. 태몽인데. 그러더니 여러 개의 과일을 따먹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과일을 포도부터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과일을 따서 드셨대요. 그게 끝. 근데 대신 나올 때 정말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를 출산할 때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진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진통이 막 점점 오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통 느낌이 없어져서 난리가 난 거죠. 병원에서 엄마도 난리가 나고 의사도 난리가 나서 선생님들이 꼭 수술해야 된다, 이거 제왕절개 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안 된다, 그래도 자기는 꼭 자연분만을 할 거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좀 제왕절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정말 신여사가 나올 때 너무 속을 많이 썩였대요. 저 위로 심지어 오빠가 있는데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저를 낳았다고. 되려 저는 태몽 얘기를 물어보다가 그냥 너 어떻게 낳는 줄 알아? 하면서 그냥 갑자기 봉변을 당했네요. 네, 그래서 고생 끝에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다시 한번 모든 엄마들께 우리 사랑한다고 말해봐요. 사랑해요, 엄마. 네, 이렇게 해서 신여사의 첫 번째 Q&A 영상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혼자 얘기하고 혼자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네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아무튼 오늘도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안녕!